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17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볼수록 매력있는 볼메 임지이고요. 제 옆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 먼저 소개할까요? 정명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그리고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안전하게 듣고 계시거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강화된 2.5단계 수도권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은 직접 가서 드실 수가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집에서 저희 새날 한라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슈 아닌 이슈 이야기 먼저 시작할게요. 네이버와 네이트가 오늘부터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오늘이 아니고 8월 7일부터요. 그래서 악성 댓글 때문에 선수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인데요. 이건 제가 가져왔는데, 그 연예인들의 그 악플에 대해서 좀 악플을 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예면에서는 댓글 다는 게 사라졌는데, 이게 스포츠에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좀 약간 억압하는 게 아닌가. 이제 악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기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걸 단지 댓글을 안 쓰는 걸로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채택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슈는 전화통화가 무서워요. 콜포비아에 대한 내용인데. 네.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화들을 뭐 카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해서 SNS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겁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마음에 좀 주저함도 있고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문자를 보내죠. 지금 통화 가능한지 뭐 이런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직접 이제 대면 그러니까 통화하고 하는 것 자체를 그전보다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정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는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메신저 기능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여러 좀 대화의 창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화 통화가 많이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콜포비아까지 갈 문제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채택된 이 아이는 1등과 꼴찌만 있다. 코로나로 심화하는 교육 양극화인데요.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가장 힘든 사람들은 지금 젊은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될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뭐 청년들의 거의 40%, 3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래 직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알바생이죠. 흔히 말하는 중에는 뭐 대략 한 20%, 정확하게는 한 17%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초중고 이제 그 모의고사들을 그래도 보고는 있는데 이 중위권 학생들이 사라지고 아주 상위권이 늘어나고 또 하위권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되게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수업, 개별 지도, 사교육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중위권인데 그 학교 수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요즘은 많이 받아야 그것이 지식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고 좋은 직장으로 이어져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중추가 되면서 사회 훌륭한 리더도 되고 또 제대로 된 공동체를 위해서 훌륭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이런 훌륭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는 그 비대면 교육이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비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그 외의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못 보살펴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학부모가 못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뭐
부모님들이 집에서 학습을 못 봐주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조금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학습 도우미를 좀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워낙에 어려우니까 네, 앞으로 이제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그 학생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양극화 해결은 교육 면에서도 꼭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메일이 많이 왔는데요. 이메일 숨가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땡땡님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날의 애청자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다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메일 남깁니다. 8.15 집회 허가된 판결문과 의협의 야외에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코로나가 야외에서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8.15 연설 중 일부분, 그리고 전광훈의 연설이 다 있는 것을 보고 지지율이 내려간 틈을 타 보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쓰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료 파업 또한 큰 맥락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로 너무 몰아가면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전공의와 의사들은 지금 보험 진료 등에 따른 현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국가 위기 상황이기에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마땅하지만 어쩌면 정광훈과 가짜뉴스 그리고 허황된 소문을 믿고 방역 위기를 초래한 그들처럼 전공의들 또한 최대집의 잘못된 리드 혹은 가짜뉴스나 왜곡된 진실 등에 휘둘려 발끈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의협 회장의 이간질이라면 최대집이 어떤 활동을 한 사람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의 사람인지 먼저 알리고 협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진실 보도로 팩트를 알리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흥분을 내려놓고 이를 해결하는 순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안 그래도 남혐, 여혐, 빨갱이, 외놈 등등 자꾸 쪼개지기만 하는데 기득권과 진보의 거리를 자꾸 벌리는 이런 구분은 되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요. 진짜 진보 새날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더 나은 진보를 위해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최대집이 어떤 정치적 입장의 사람인지를 제가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면 자유개척 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서북 청년단의 정신을 계승한 그런 단체입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만들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우리가 문제 많았던 한유총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해서 한유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보수적인 의견에 기독교 관련해서 많이 내고 있으신 분입니다. 기독교 극우단체와 함께. 극우네요, 극우. 네. 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긴 한데 여기에는 약 13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4만 4천 명 정도 수준이고요. 이 중에 그 최대집이 당선이 될 때 2만 1,000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최대집은 6,392표만 얻고도 당선이 됐어요. 많은 그래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일단 의사협회는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의사들을 대변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일 가볼게요. 네, 작은 생각님 이메일입니다. 사과. 애플 아니고 사과는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사과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해 뉘우쳐야 합니다. 김종인이 광주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거겠죠.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자인 전두환이는 어디 있습니까? 명절이면 세배하러 갔던 전두환의 졸개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작년 12월 12일에 식당에 모여 기념을 하던 그 후안무치, 철면피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직도 발포 명령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그 짐승만도 못한 자를 그냥 두고 사과를 한다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온갖 망언을 쏟아내어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던 김진태, 김순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들 다 그대로 놔두고 무릎 한번 꿇으면 사과가 됩니까?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전두환에서 이어져 내려온 미통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릎 한번 꿇고 눈물 한 방울에 용서를 바라나요?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비극이라면 세월호는 공권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사과한답시고 무릎 한번 꿇은 5.18. 세월호도 40년쯤 지나면 무릎 한번 꿇을 건가요? 그동안 피 흘린 가족들의 아픔은 다 무시하고 무릎 한 번으로 퉁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김종인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입니다. 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김종인 씨, 아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님, 당신과 당신의 당이 정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실천하십시오. 첫째, 5.18과 세월호, 천안함 등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냈던 그 당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제명하고 다시는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을 천명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 1인 미디어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십시오. 언론이라는 쓰레기들과 마찬가지로 쓰레기인 1인 미디어들 또한 5.18과 세월호 등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쏟아냈으니 그들과의 관계 또한 끊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당이 먼저 천안함, 5.18, 세월호 등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모든 진실을 파악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그 죄에 따라 벌을 주십시오. 설령 그 관련자가 전두환이라 하더라도 박근혜라 하더라도 어떤 성역도 없는 조사와 처리를 약속하고 지키십시오. 4대강 사업도 이에 포함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하고 난 후에야 당신과 당신의 당은 광주를 찾을 수 있고 세월호 부모님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작은 생각님의 좋은 생각이었고요. 허루이스님, 샵 질병관리본부, 샵 질병관리공단, 샵 경기도, 샵 방역관리, 샵 가짜뉴스. 최근 광화문 집회, 정광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각종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방역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OSINT 관련 도구와 몇 가지 작은 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일단 가짜뉴스 생성자로 분류된 채널들이라도 공유가 되면서 관련되어 연결된 계좌 정보, 그리고 참가자 개인 정보 및 참가 그룹별 클러스터링, 지난 광화문 집회 참여자에 대한 이동 경로와 관련된 개인 정보 등이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고발합니다. 라고 해서 이분이 만드신 PPT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한라인 나갈 때 유튜브 창이나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주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탑 채널들, 유튜브 채널들과 후원 계좌 목록들 조사하신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조직들의 금융계좌 정보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직접 만드는 단체와 해당 페이크뉴스를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를 구분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샵 힘내요, 샵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네. 민주인님 이메일입니다. 괴물 같은 적폐 세력들과 온몸으로 싸우셨던 민주 열사들, 민주 시민들, 이름 없는 민초들이 피로 얻어냈던 나라,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나라, 김대중 선생님이 열었던 나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들어 가시던 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 매일매일 한결같이 방송을 지키며 온몸으로 헌신하는 새날의 푸른 나무 PD님을 비롯해 여러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칭 보수 우파라면서 십수년 전부터 이상한 역사관을 퍼뜨리고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더니 그 세력들은 민주 진보 세력들이 애써 이룩한 남북 화해와 평화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자칭 우파라는 세력들은 한국의 북한 편입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짜뉴스는 이상하게도 일본 극우들의 주장과 결이 같습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남북 통일을 북한 편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북 통일을 가장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고 막으려 할까요? 가장 먼저 일본이 떠오르고 미국의 매파 전쟁광들도 떠오르고 그 밖에 몇몇 나라, 몇몇 세력들도 떠오르는군요. 정상적인 한국인이면 남북 통일을 반대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과거 독재자들조차 남북 대화를 시도했고 특사를 파견했고 회담도 추진하고 그랬죠. 지금 자칭 우파라는 세력들은 남북 통일을 북한 편입으로 매도하면서 남북 대화와 화해를 공산화되는 과정으로 매도하면서 남북 대화와 화해 시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칭 우파들이 하는 짓거리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일본 극우들과 미국 매파 전쟁광들이 좋아라 하겠죠. 일본 극우와 미국 매파 전쟁광들이 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자칭 우파들이 반통일, 반남북 평화의 미신을 믿게 만들었든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 매국 세력들이 알아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것처럼 한국의 자칭 우파들이 알아서 일본 극우 세력과 미국 매파 전쟁광들의 비위를 맞춘 것이든 이들은 중국, 북한, 공산주의 진영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역사의 물길을 비틀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합쳐야 하고 일본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광복절에 일장기를 들고 설치는 것들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런 억지 주장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일본 전범들의 후예, 일본 극우 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 상대는 정신 나간 한국의 자칭 우파들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평화를 저해하면서 제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식민지 놀이를 다시 해보고 싶어하는 21세기 신궁극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 화해를 꿈꾸는 사람들을 정말 어처구니 없게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남북 통일을 북한 편입으로 매도해서 남북 화해 자체를 금기시하게 만들려 하고 있죠. 일본 극우가 시켰든 아니면 알아서 일본 극우들이 좋아라 할 짓을 하는 것이든 결과적으로 저 정신 나간 세력들은 일본 극우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앞잡이들을 철저하게 이용했듯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한국의 21세기 신친일 세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유린하고 짓밟으려 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국 세력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요. 일본 군국주의 세력 역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매국 세력과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이 미래형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그냥 정신 빠진 소리를 하는 이상한 광신도 집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온 인류가 더불어 함께 잘 사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살시키려는 악마 같은 자들과 맞서 이 땅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정권을 내어주고 저들이 우리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선한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역사책에서도 점점 지워져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한번 정권을 빼앗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민주 진보 세력을 말살하고 친일 세력들이 일본 극우들과 손잡고 미국 전쟁광들과 손잡고 이 땅을 일본 극우들이 손에 넘겨서라도 영구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대대손손
백작, 남작 같은 귀족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구히 대대손손 귀족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나라 따위는 헌시짝 버리듯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괴물들입니다.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고 파탄으로 몰아가서라도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도 서슴치 않을 말종들입니다. 저들의 민주 진보 세력에 대한 공격은 한국이 일본에 편입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 구구들이 가장 비상하게 온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다시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은 단순히 지금 일본 구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듯 일본인들은 시대마다 한반도 침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자행해 왔습니다. 한반도 침탈의 야욕은 그들의 DNA에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그런 야망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관심이 많으며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한반도가 마치 자기들 잃어버린 옛 땅인 것 마냥 망상에 젖어서 이 땅을 다시 빼앗으려는 게 그들 욕망에 가득 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들의 야망이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도록 꼭 잘 대비했으면 합니다. 네, 김교영님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날 생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6시 무렵 패널분들 무심결에 말씀하는 가운데 의사 파업이라고 하시는데 의사협회는 직능단체라서 노사에서 쓰는 파업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지금 하는 행위는 진료 거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건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메일 드립니다. 푸나님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새날 가족분들 늘 고맙습니다. 네,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 맞는 지적이시고요. 네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가겠습니다. 정민고님, 고정민님이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의료개혁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술받는 환자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는 물론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턴들의 권익보호도 시행해야 하며 치명적인 과오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역시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재인님, 프랑스도 의사는 일정 선만큼만 월급 받을 수 있답니다. 일정 수준보다 많이 벌 때는 부자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연봉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테러범 개신천지원님, 북녘 의사들은 마치 남녘 소방관 같네요. 공공의료를 키워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김민주님, 돈 벌려고 의사가 된 의사들에게 인술이 있을까요? 돈 벌려고 의사가 된 의사들에겐 사보험 적용되는 사립병원에 무한경쟁으로 취직하라 하고 여기에 국가 보조는 한 푼도 들이지 말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겠죠. 국민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공평하고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규숙님, 이번 의사들 끝까지 용서해주지 말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 혼내주라. 감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를 거부하다니 국권이 국민 믿고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마라. 요것들 통곡당, 검찰, 짜장 믿고 딱 이 시기에 버리고 있다. 그들을 가만두지 마라. 네. 동세서점님, 의사의 진료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적과 대치하고 있는 도중 도주하는 군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벌할까? 물론 동일하게 대할 수는 없겠지만 군인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이라면 의사 역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이다. 적 앞에서 도주하는 군인이 총사령이라면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의 죄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김민주님,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공부를 잘하면 인격도 높을 것이라는 순진한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사자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이 약한 이유이다. 불러라님, 정광훈이 코로나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국에 일부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군요.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야지요.
실업급여도 못 받을 텐데 정부에 손 벌리기는 옵기다. 의사들 연봉 빵빵하니 10년은 버틸 거고 최대집은 정치꾼으로 젊은 전공의들을 부추겨 국가방역에 큰 싱크홀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전공의들께서는 극우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미통당이 애지중지 키운 정광훈이 괴물들과 태극기 모독부대는 미통당과 혈맹 관계인데 23억 꿀꺽한 주호영이가 썰물 백사장에 선을 그었다고 자랑합니다. 저도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국민들의 레이저 시선이 두려운지 호영이가 썰물 백사장에 선을 그었다고 호들갑을 떠네요. 확실하게 국민 앞에서 섰고 되지하라 미통당. 네.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회의 진료 거부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의 글들이었습니다. 네, 이창성님. 사랑테러 교회들과 주옥순 일파들과 전광훈 나부랭이들과 미통당 일부 의원들이 거부하는데 싫다고 하는데 못하러 입원 치료해줘. 입원 치료해주지 말고 기도원에 격리시켜서 기도하다가 주님 품으로 보내줘라. 세금도 아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 얼마나 좋은 윈윈 전략인가. 이게 바로 창조 경제고 상생의 방법 아닐까? 네, 조윤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없겠죠. 정말 인성 좋은 정부가 방역 잘하고 활동 잘할 수 있게 해놨더니 집회에서 욕하고 코로나 테러하고 열심히 마스크 쓴 우리는 더 불편해지고 있네요. 사샤 제이님. 알아보니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서 밥 먹으며 세뇌되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해도 자기랑 알던 것들 말만 듣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벌 받아야 합니다. 빤스전처럼. 네, 행복까치님. 3단계 들어갑시다. 문재인 국민 촛불 정부는 잘해왔지만 일장기 부대와 토해들이 토해당과 코로나19로 나라와 경제를 전복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치계에서 삼류정치 몰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주세요.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속전속결로 전두환 하나회 척결하듯이 순식간에 처리하시길. 미적대는 더민주당을 보면 의석 만들어준 국민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듭니다. 더민주당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깨끗한 정치, 인류 정치 하려고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 개혁하는 건데 왜 시간을 끌고 코바 토해당에게 끌려가냐고요. 의석수를 준 국민들과 더민주가 손잡고 해야 할 것들은 속도전으로 빨리 하고 부족한 건 보충하면서 밀고 나가라고요. 눈치 보고 야당과 타협하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100년이 지나도 부정부패, 비리, 사기, 거짓 조작질과는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잊지 말자 또다시님. 3단계 하라는 통당들은 경제 망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방역 스트레스 더 받으라고.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라고 하는 거죠. 발목당들. 김정수님. 독일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전문 분야를 다루게 되면 그에 맞는 전문가가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도 판사가 전문 분야를 다루게 되면 그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토록 해야 합니다. 판사가 의사에게 코로나에 대해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뱅크신 신님. 결국 집회를 쪼개는 이유가 뭡니까? 법원이 일관성이 있다면 10개를 내던 100개를 내던 다 거부되겠죠. 헌데 그 모든 신청들을 판사 한 명이 검토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신청들 중에 한두 건이라도 적폐 판사에게 넘어가면 그게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러니 단언컨대 아무리 상식적으로 금지가 되어야 마땅한 집회도 결국은 다 허가가 나는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흙탕물로 만들고 뚝에 난 조그만 구멍 하나가 온 뚝을 무너뜨리듯 수십 개 집회 신청하면 확률상 한두 건은 필히 허가가 나는 거죠. 턱시도 가면님. 누가 되었던 우리는 상식으로 똑바르게 영리하게 나가면 이제는 그전처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대처 하나를 봐도 알 수가 있죠. 그전 오바마 때는 우리 정부나 외교가 너무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받을 바보짓을 계속하는 자에게 존중을 누가 해줍니까?
네, 궁예님. 난 요즘 민주주의가 싫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찾고 많은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저렇게 악하게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들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더럽혀지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윤현성님. 정말 진짜 이런 코미디 같은 쓰레기들을 본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애국, 정의, 진실, 규범, 도덕 이런 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미통당 토착 외구 세력이 권력 한자리를 차지해 있다는 게 우픈 상황입니다. 왕방울님, 돈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교회, 태극기 집회, 각종 단체에 돈을 뿌렸는데 문정부 들어서 끊기니까 적폐들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댓글을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네네. 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으세요, 요즘? 영숙님은 마음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교인이시니까. 네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위로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게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명숙님처럼 그렇지 않은 교인분들이 근데 너무 수가 적어요. 정말로 수가 적어요. 적어요? 네, 아.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고 이 사회를 위해서 종교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 걱정도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명숙님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19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온라인 네, 하신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네,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곳이고 굳이 맞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다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굳이 대면 집회를 네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지는 정서와 믿는 사람이 가지는 정서는 확실히 다르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한데 꼭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분노가 일어납니다. 네. 다음 댓글 가겠습니다. 셀리전님, 오늘 오후 8월 23일 기준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51%, 민주당 37%, 미통당 22%, 차기 대선 선호도 1위 이재명으로 나왔어요. 기뻐요. 문재인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정부와 대통령님 힘내세요. 끝까지 열심히 응원할게요. 화이팅! 나는 나다님. 지지율 오른 건 참 좋고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합니다. 아무리 주관 없이 정치 무관심자라고 해도 언론의 호도에 우르르 빠져나갔다가 코로나가 다시 위기가 오니 다시 우르르 돌아오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래도 코로나 위기는 잘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이러니 언론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호도에 대중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아직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을 보며 많이 서글펐습니다. 참 안 변하는구나. 어떻게 해도 정말 안 변하는구나. 솔직히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서운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는 님. 몸에 좋은 된장을 똥이라고 왜곡해서 우매한 국민들 세뇌시키고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좋은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론을 먼저 바꾸지 않고서 좋은 정책이 무슨 소용이며 지지율에 대한 기대 또한 우리나라는 언론사 사주가 대통령보다 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잘못하면 언론사 사주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님, 조국님 가짜 보도 언론들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조국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잠 못 자고 울분에 쌓여있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더 강력하게 처벌받게 하고 최대한 더 큰 금액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에린 제이님, 잊고 있었네요. 패스트트랙 수사. 이러니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소리 높여 외치지. 강철중 님이 검찰개혁으로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띄워드릴까요? 검열과 유착과 관행과 부패와 매국과 친일로 똘똘 뭉쳐 찰떡같이 달라붙어 악착같이 국가의 발전을 회방 놓는 개떡 같은 구친일 카르텔 반드시 개혁으로 도태시켜야 혁신과 신뢰와 양심과 저력으로 뭉친 나라를 이룩한다. 투루스 윌 set you free face님.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패스트 트랙으로 엄청 시끌시끌하고 고소 고발이 진행됐었는데 왜 수사를 안 하죠? 하는 것 같더니 그냥 모두 무죄인가요? 시간 지나니까 그냥 넘기자는 마인드인가? 윤석열이 미통당 뒤를 진짜 엄청 봐주네요.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미통당이 아니라 MB 개파겠죠? 인기보소 셀프라이프님, 검색창에서 우리 모두 선라이즈를 검색합시다. 사쿤탈라님, 배상 청구액이 3억인데 판사가 가세연에게 1인당 3억 배상 판결 나면 좋겠다. 네, 라이스 버그님입니다. 복지부동 늘공이 문제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중 가성비 갑입니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우리 가정 위기 면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꼭 줘야 합니다. 시크릿 구구님, 맞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차 때 논란을 왜 또다시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한가하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기사 찾아보세요. 1차 때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지원금 줘서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좋은 거 알았으면 선별하지 말고 1차 때처럼 해야죠. 미루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가요. 사이먼 최님,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부터 경제 살리기 소비지원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돈은 경제, 특히 내수 위주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의 자극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투입하는 돈이지 불우이웃 돕기가 아닌 것입니다. 용어부터가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것도 문제입니다. 밤의 별님, 1차 때 지급하면 나라 곳간 거덜나네, 총선용 포퓰리즘이네, 재정 건전성 바닥치네, 세금 폭탄 맞을 거네, 그 난리치면서 기더기들 아주 신나서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2차가 필요하면 이제 경험했고 불필요한 논쟁이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제는 하다 선별 지급 얘기가 나오다니요. 뻔히 추후에 갈라치기, 편가르기 할 거 보이는데 참 홍남기도 미통당도 기더기들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창호님, 단 10,000원을 주더라도 전 국민 100%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50% 준다면 가려서 줘야 하는데 과연 지원금 받을 하위 계층 분명히 가려져 있나요? 세금은 모두 똑같이 나름대로 내고 있는데 세금 많이 내는 상위 계층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주려면 같이 주고 안 그러면 주지 마십시오. 지금 국민 모두가 힘듭니다. 명블리님, 동사무소에 쌀 타러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으러 다녀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지는지. 재난지원금 하위 50%만 주면 그분들은 그거 받으러 가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요. 하이냥냥님, 다 주고 필요한 경우 상위 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걷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무엇보다 1차 때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하고 있다는 게 짜증이 납니다. 선별하기도 힘들고 선별해도 불만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도 전시처럼 준비하랬는데 무슨 선별인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명블리님, 소득 하위 50%와 50.1%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선별해서 주면 하위 50%라는 게 눈치 보여서 정말 카드 쓰기 싫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박순규님, 차별을 이용해서 분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입니다. 삐약이님, 선별 지원 주장. 왜냐하면 기재부는 예산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보거든요. 다른 부처들이 기재부에 얼마나 빌빌대는지 치를 떠는지 모를 겁니다. 우와램님, 홍남기의 과거 이력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도 나라를 위한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안두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취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두희는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온 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두희가 나라를 위해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다고 변명을 했지만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자가 정의로운 생각을 했을 리 없습니다. 홍남기 역시 과거의 행실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느 경찰서에서 본 경찰 중에는 과감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사표를 낸 사람도 있었고 관행인 것처럼 꾸준하게 비리를 저지르며 주머니를 채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잡기 어려웠던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사소한 것들을 빼돌려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퇴직 후에 도심에 작은 빌딩까지 지었고 입주한 업체가 장사가 잘 되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손님을 막고 가게와 인테리어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홍남기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제대로 된 자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은근히 비리를 저지르는 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군 도깨비님.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건강까지 헤쳐가며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희생해 주시는 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치에 문외하고 식견이 좁은 사람이라 세상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딘지 방향과 결과를 미리 정해두시고 뭔가 약간은 억지와 무턱대고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좀 찜찜함에 또 때로는 살짝 고개가 갸우뚱할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함께 자란 형제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당연한 것이기에 님들의 의견에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처럼 새날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망설이다 용기 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낙연 의원님과 이재명 지사님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팩트체크가 잘못된 건가 혹은 정반대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심하게 말하면 방송사고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말로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반대하신다는 건지 이낙연 의원님의 의견에 반대하신다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래저래 뭔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는 적었지만 대부분들은 님들 의견에 동의하며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혹 읽어주셨다면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푸나님처럼 선별 지급은 반대입니다. 이낙연 의원님과 이재명 지사님 두 분 다 좋아해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2차 지급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100%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네. 의견 쪽이신 것 같아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당연히 우리가 1차 때 경험했던 대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약국에서 보면 그 평소에 조금 이제 사시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영양제 종류 이런 것들을 네, 뭐 한 통, 두 통씩 막 사시고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세금 가지고 그렇게 팍팍 쓸 일이 뭐 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 그러니까 평소에 사기 어려웠던 거 나라에서 돈 줘서 내가 사서 내 건강도 챙기고 또 국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게 국가가 할 일이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커튼님. 저도 뭐 좋은 말씀 다 저도 뭐 그 일괄 지급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 여기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출직인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결정한 게 결국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봐서 된 관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좀 이런 것들은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이 됐을 때 그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댓글이나 메일들을 저희가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참 흐뭇했다고 해야 되나? 네네.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일단 100% 지급을 원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님, 돌쟁이 큰딸 안고 부모들 시위 참석했다가 아기까지 동원하는 빨갱이라고 기레기들한테 몰렸던 아빠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뒤에는 자식을 키워본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걸 물어대는 짐승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기레기, 미통당, 그 외의 사람 껍질 쓴 개들이 아무리 물어도 아이들의 죽음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진실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힘내십시오. 언제나 응원하고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행동하겠습니다.
달나라 시민님, 한쪽으로 밀어두고 싶은 아픈 기억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진상규명 외치고 있는 진행자들을 늘 응원하고 마음으로나마 함께합니다. 가끔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서운함을 토로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댓글들도 있던데 진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목소리라도 없으면 아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은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더 지지해주고 한 목소리 내줍시다. 세 분 힘내세요. 제이최님, 기본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 하나는 북한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절대 큰 이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안 찍을 사람이 북한 김정은하고 대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했다고 트럼프 찍을까요? 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지지자가 북한 문제 해결 못했다고 트럼프 안 찍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로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갈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보자면 정말 코미디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근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조사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까지 정치자금 문제로 구속되고 정책보좌관 켈런 코네이도 오늘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모두 탈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럼프가 나은지 바이든이 나은지 이런 말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편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한국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송911님, 김재령 건은 요즘 언론에서도 조용하더라고요. 구렁이 담넘듯 조용해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사건을 파고 그 대가를 치렀으면 하네요. 잊지 말고 끝까지. 네, 매운 민주님입니다. 조국 백서 이북으로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이로 된 책보다 디지털로 많이 볼 텐데요. 이번 주님, 저는 60대 꼰대입니다. 항상 응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최말단 전선에서 정권 연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소전투 기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슈 때마다 내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 당선에 1대 5배 내기를 하였고 5명이 거금 50만 원을 대통령님 당선 전에 수차례에 걸쳐 잘 먹고 즐겼습니다. 그 외 수많은 소전투에서 10,000원, 5만 원 등 밥값을 이기는 정가를 거둔과 동시에 상대의 길을 꺾고 더불어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계속 이겨나가니 혹시 자기가 틀렸나 하는 조그만 브레이킹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1대 3배 바깥 걸었습니다. 박 시장님께는 희극화되는 이런 현실이 죄송하지만 진중함은 주로 다툼으로 변질이 되기에 저는 또 미리부터 현실을 즐기며 상대방을 인정하며 같이 웃고 밥 먹고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얘기하며 조금씩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패배감에 점점 전의가 상실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까짓거 제가 지면 친구들한테 한턱 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조그만 실금에 결국 바위가 깨어지는 그날까지 점심 내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을 시연님, 오빤 갓나 스타일 100일이군요. 정말 축하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흐르는 강물님, 방송 100일 축하는 처음인 듯합니다. 새날 안에서 푸른 나뭇잎 없이도 나름 재밌고 유익하면서도 자생력을 갖춘 코너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겨우 100일이지만 100회처럼 축하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커피님 오빠 네. 갓나 스타일 100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100일이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100회까지는 2년 넘게 기다려야 돼서 그냥 100일 기념이라고 한번 해봤고요. 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화요일 날 3시부터 4시에 그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평화 문제 남북 간의 화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태용호 지송호 등을 오빠로 생각하고 그들의 갓나 스타일을 지적하는 이제 팩트 체크 방송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빠 갓나 스타일 점점 더 흥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님의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목소리 높여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기하면서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드러운 방법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오직 공감분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올해 중3이고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가는 나이입니다.
전 원래 공부를 중위권 정도만 유지하고 예체능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공부 쪽에 대해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성적이 떨어져도 그건 제 탓이기 때문에 코로나 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직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엄마는 학교 방과 후 선생님, 즉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엄마는 회사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 하고 내년까지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아빠 사업에서 나오는 엄청 적은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7시에 집에 오셔서 30분 쉬시고 바로 알바를 하시러 갑니다. 제 예체능 학원은 물론이고 인강도 저번 달부터 끊겼습니다. 언니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집도 조금 있으면 이사 가게 됩니다. 이사 가는 집도 월세에 엄청 조그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집이 저희 집뿐이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는 건 물론이고 월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 수두룩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생계 유지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제대로 쓰시고 제발 최대한 나가지 마세요. 저희 꼭 코로나 이겨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네. 정말 심각한 사연이네요. 네. 근데 중3 학생이 네. 이렇게 좀 남 탓을 하지 않고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게 저는 그게 조금 대견했어요. 네, 일단 이제 학생 가정의 어려움이 또 현실적으로 닥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언제부터였죠? 2월쯤부터였나?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몇 개월여를 장기화되고 있는데 각자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명수님이나 커트님도? 뭐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EI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IMF도 한번 겪었잖아요. 이런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되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임진님 말씀하셨듯이 남 탓하지 않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사회가 이미 안정화돼 있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 이 친구 또 이렇게 해서 공부도 어렵고 언니도 뭐 이제 누나도 학교를 쉬게 되고 뭐 이러면은 점점 더 좋은 직장을 갖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빈곤이나 힘듦이 악순환되고 대물림 되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아예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의료하고 교육은 조금 뭐 아예 공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식으로 맡아가야지 우리가 IMF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예전만큼 뭐 생산력을 되돌리면 되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빈부격차 커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이 코로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뭐 경제부 관료부터 좀 두들겨 잡아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많은 또 분야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요즘에 이제 2학기도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틀림없이 이제 대학들도 또 비대면으로 갈 텐데, 등록금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1학기하고 거의 똑같이 10원 한 장 봐주는 거 없이 그대로 고지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고통을 좀 분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 어른들이 그렇게 자기들 것만을 챙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환경이 너무 달라졌는데 네. 그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등록금 환불이라던가 이런 식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 1학기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2학기에도 반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뭐 중학교까지는 그 의무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예체능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인이 가져가야 할 문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 가정의 문제라고 치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림을 그린다고 했나요? 예체능이라고만 했죠. 네. 근데 뭐 그림 쪽은 재료값도 많이 들고 또 체육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훈련비, 레슨비 이런 게 그걸 가정의 문제로만 떠넘기다 보니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체육계의 각종 비리라거나 뭐 감독이나 선생님들의 뭐 폭력 문제라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 폐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사연을 통해서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의 의무화 같은 거, 의무교육, 공공성 이런 것들도 예체능까지 넓히는 것도 논의를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지를 요즘의 상황이 좀 많이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전보다 많이 임대라고 적혀 있는 걸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다 진단을 해서 지금 또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결정을 좀 빨리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어려운 생활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실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빤 갓나 스타일 보시면 조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조금 들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못 보신 분들을 이제 위해서. 뭐 의료나 교육은 이게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이제 북쪽의 소식을 전할 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방송이 아니어서 더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펀더멘탈은 아무래도 그리고 기본적인 방침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쪽은 공공성을 많이 강조한 제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체능이라든지 뭐 무상교육이라든지 이제 뭐 무상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한국처럼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처럼 자신들의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뭐 사실 지금 최대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야, 요때가 기회구나. 요 약한 고리를 한번 공격해보자. 최소한 이런 짓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공공선, 도덕심, 뭐 윤리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IMF 때 한번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우리가 훌륭한 정신을 극복했는데 금모으기처럼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할 그런 시기인데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서로 안타까워하죠. 뭐 진보도 많이 아까 어떤 분 댓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남혐, 여혐 뭐 막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공선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로 간에 너무 차이만을 부각을 하게 되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이제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연대의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공의식, 공공선에 대한 어떤 정서들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커뮤니티에 가보면 코로나로 인한 고민거리들을 많이들 안고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관광업에 계속 종사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관광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전문성을 버리고 난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와 이런 약간 교육에 대한 문제들,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하고 공공의료 확대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진님 처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좀 답변을 주저한 이유가 저는 사실은 새날을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전에 이제 경제활동을 많이 좀 정리를 했거든요. 하고 생활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새날을 시작하고 이제 최소한 돈을 안 쓰는 이런 걸로 생활 패턴을 좀 바꿨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와도 크게 타격이 없어서 아까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미안하죠. 지금 한참 활동해야 되고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청년들이라든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 신입생들은
이런 대면 이런 것들, 뭐 동기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에게 이 후세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가야 될까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라는 게 단지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가르침을 받는다 이걸 떠나서 교우 관계나 뭐 이런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다 교육의 일환인데 그런 것들마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거는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랜선 친구들을 만들어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학생분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힘드시지만 다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네. 맞아. 우리가 이제 만나지 못해서 더 소외된 그런 또 계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조금 더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장애인 분들 이렇게 쌀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한번 댓글에 올리려고 하다가 빼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게 비대면 코로나 한참 심해지니까 쌀을 옛날엔 안에다 넣어주고 갔는데 이제는 그냥 아파트 문 앞에 두고 간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질질 끌고 정말 들여놓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그 극빈의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확실히 어떤 사람이 약자인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약자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거를 논의하는 게 지금 민주주의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 주 117회 방송 또 세 분과 함께 했고요. 푸나님은 잠깐 이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주 쉬셨는데, 네, 꼭 건강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데는 없어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